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서 거부했거든요. 이 법원에서 거부했는데 이 거부 이유가 바로 6월 28일 날 지금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이러면서 지금 기각을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조계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특검이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기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은 것이죠. 그리고 기각 사유가 매우 이례적이다는 겁니다. 아니, 기각 사유가 법률적으로 따지는데 아니 토요일에 나오는데 왜 체포해? 딱 이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법원에서도 이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이유를 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서 지금 체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그 당시요. 그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얘기인데 그 영장의 불법성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말이죠. 그 영장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그게 연장이 돼서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구속을 취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중앙지법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서부지방법원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요거를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루어진 판결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취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을 쥐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반년이 지나서 똑같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특검이 내세워서 체포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법원에서 지금 기각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 본다면 특검이 지금 어마어마한 힘이 실려 있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나약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법리적으로 볼 때, 법률가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기각 사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윤 대통령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지금 6월 28일 날 9시에 출두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요 논평을 하면서 아니, 첫째는 6월 28일이 토요일이다. 자, 토요일 날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어요. 무슨 해외로 도망가겠습니까? 국내로 도주하는 건 말도 안 되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외 도주하려면 이 출국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별도로 내렸어요. 그러게 이거는 특검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왜 하필이면 토요일이냐, 그것도 아침 9시냐, 제가 어제 밤에 방송에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미 특검 측에 토요일 날 10시에 출두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9시에 오라니까 그냥 잔말 말고 딱 이렇게 특검이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요. 지금 방금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 대통령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6월 28일 토요일 날 9시가 아닌 10시에 출석하겠다. 그 다음에는요, 공개적으로 출석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출석하게 해달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시에다가 비공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수시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도 국가기관도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 그 국가기관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 예측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본래부터 조은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엔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강한 엔티의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특검을 제1순위로 윤 대통령도 특검 세력은 반드시 처단하는 걸로, 예? 자,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 강하게. 이게 그냥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생각에 조은석의 생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부, 여당, 조은석 이 3자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체포영장에까지 왔잖아요. 출국 금지 앤드 체포영장 청구. 그러니까 요 행태를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요청을 받아주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받아주면 이거는 혁명적 변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직해야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상당히 졸렬한 행태다. 분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도 어제 말이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대책이 없어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어제 체포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자,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영현 장관도 어제 옥중 심야 입장문을 내놨어요. 제가 어제 요거를 참 심야 방송으로 하려다가 저도 열불이 나가지고 방송을 안 하고 지금 방송해 드리는 건데요. 역시 이제 김영현 장관의 일관된 생각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계엄령에 대해서 군으로서 장관으로서 복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미션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불법이 아닌 거죠. 특히 그래서 이 예하 사령관들의 경우에는 내 명령에 따른 거니까 법이 허용해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달라. 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상당히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의 어제 심야 옥중 메시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권에서 제일 큰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이화영의 자폭 여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보수 유튜버들 큰일 났다. 이화영이가 한 방 날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화영이가 한 방 쏘면 이재명은 간다. 여기까지 많은 유튜버들도 논평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누구냐? 지금 민주당이 누구냐? 이거 가만히 두겠느냐? 이화영이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가만히 두고 그냥 말로 양심선언하게 만들겠느냐? 반드시 이거 무슨 수작 작업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 이재명이가 아니 이화영이가 검찰에다가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바로 박찬대, 저는 그래서 박찬대가 이번에 당 대표 될 확률이 제일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신뢰관계. 마지막 딱 구명해 준 사람이 1차적으로 딱 구명해 준 사람은 송영길, 2차적으로 구명해 준 사람이 바로 박찬대입니다. 박찬대. 그래서 박찬대가 이우일을 만났잖아요. 이화영의 최고 측근, 최고 신뢰하는 절친, 40년 지기, 성대, 동문. 자, 그 다음에 그래갖고 부인까지 딱 해서 이화영이 입을 틀어막았고 연어 회유 사건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화영의 입이 열리도록 하겠느냐? 뭔가 쓸 거다 그랬는데 지금 쭉 보니까 말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니까 우선 민주당이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조국, 이화영, 송영길이잖아요. 요 사람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왔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는요. 지금 김민서이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논의하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조국은 그러고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는요. 여당이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당 당 대변인이 그리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김병기는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김병기가 아예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병기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또 나옴과 동시에 누가 나오고 있느냐? 배상윤이가 나옵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이죠. 배상윤하고 김성태는 조폭 출신의 아주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모관계예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다 이화영, 김성태, 그다음에 이재명 다 공모입니다. 배상윤. 근데 배상윤은 도망갔어.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가?
황제 도피를 하고 있잖아요. 황제 도피를 하고 있는데 SBS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완전히 짜고 친 검찰의 고스톱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조작 기소야. 이거는 무죄야.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우리가 사업상 이득을 위해서 북한과 거래한 거야. 딱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나왔어요. 자, 딱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SBS를 딱 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당에서 여론전,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이도요, 뭐 사면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일 큰 게 이재명과 이화영 입장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게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대북 송금 사건 하나만 갖고서도 10년, 20년 얼마든지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이 불붙었을 때 나왔던 법조계의 전망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화영이가 7년 8개월형을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재심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네, 특검 수순으로. 특검 또는 재심. 자, 이거 한명숙이 재심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한명숙이, 여러분들. 그리고 김재규 사건 재심. 그리고 과거에 간첩단 사건들 재심해서 무죄 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재심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무거운 사건이니까. 이재명한테도 제일 무거운 사건이니까.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5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김용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재명이는 5년 후에 내가 재판받겠다고 좀 약속해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5개 재판이 유야무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이가 법조인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말 안 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화영의 사면 또는 사면은 아니더라도 무죄를 사면 이거 뭐 속전속결로 딱 하면 1년 안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화영이 무죄. 그리고 나머지 뭐 정치자금 사건이 뭐 이런 것들 뭐 뇌물 사건이니 횡령 사건 이런 거는 뭐 잔잔한 거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전부 조작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지금 칼자는 누가 쥐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다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법치주의 위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말이죠. 그러면은요, 우선 하나씩, 우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문.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자, 지금, 김용현 장관의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겨울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계시며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국의 투혼을 이어오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이 법정 구속기간 만기이라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저는 비록 추가 구속이 됐지만은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온다. 어느 전투지휘관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서 장관의 명령에 의거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장관의 몫입니다.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훗날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보람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번영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온 것이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럽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애국국민 화이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후손들한테 가장 보람되느냐? 자유롭고 안전하고 번영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이제 국방장관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발동한 것이고 통치권적 차원에서 발동된 계엄에 충실하게 복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성이 전혀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참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금 입장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비공개로 나오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지 한번 예측이 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지 않을까. 딱 거부다. 근데 시간은 뭐 좀 봐줄 수 있을지 모르죠. 왜? 지금 특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니까 시간은 10시로 할지 모르지만은 비공개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하 터널로 지금 내란 주기현 재판 나올 때 한 거 그것도 딱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 두 번 하고서 바로 공개 조치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토요일 출석도 공개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문을 보면요. 오늘 조금 전에 나왔어요. 28일 토요일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다. 예. 자, 9시에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9시.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있다. 그래서 이 7조에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보면요.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비위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특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으로 통보하지 못했고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은 특검이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렸다면서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요. 특검이 앞으로 정식 서면으로 피의 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러면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이 칼자루를 지금 완전히 지금 특검이 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체포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즉각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체포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소환 일자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졸렬한 행태다.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소환에는 당당히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 별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실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 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역적 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함용수사기관이 아니다.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다.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소환 일자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개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는 당당히 응할 예정이다. 자, 당당히 참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공개를 비공개로 그리고 9시를 10시로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 그 특검에서 이거는 똑같은 졸렬한 추가 기소이고 구속영장 요청이었는데 이거 기각해달라 요청했지만은 전부 기각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만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 예,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김영현 장관의 모든 법적 수단도 전부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이게 지금 특검의 무리한 이 압박 수사가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이 특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요일 날 나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체포영장 기각해. 요 토요일 날 나간다고 했잖아. 이런 이유를 댄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 요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화영, 김성태 이 공범관계에 있는 배상윤, 요 배상윤의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대북 사업 때문에 한 거야. 이 내용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